저는 이제 카라바조 전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시 작품 위주로 작품 분석 발표를 맡았고요. 특히나 저는 또 그 음악이나 미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스로가 뭐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미술은 진짜 글로 배웠다라고 해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입장에서 카라바조 전시 작품을 위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예술의 전당 한강미술관에서 2층에서 열리는 빛의 거장 카라바조 앤 바로크의 얼굴들이고, 1층이 고흐 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사람이 많고 2층은 굉장히 한산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가지고 인증사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4 해가지고 4시 이후에 가시면 40% 할인. 그래서 이제 7시에 끝나니까 그 3시간 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바로크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전에 나왔었던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이들이 이제 18년 동안 회의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교회 미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서에 입각한 정확한 해석을 통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걸로써 보는 사람으로 신앙심을 더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이 더 우리 캐톨릭을 믿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더 새겨 넣은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바로크 미술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 대조를 더 강하게 주면서 보는 사람들이 더 경외감을 느끼고 막 떨어지는 아기를 받으려고 하고 감정에 더 소구를 하고, 그러면서 화려하고 정교하고 빛과 원근법을 이용한 3D까지도 느낄 수 있는 2D지만 3D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바로크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전체가 57점인데 카라바조의 것은 10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굉장히 다양한 화가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57점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주요 작품들과 비교 작품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라바조는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카라바조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에서 카라바조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카라바조는 밀라노 근처에 있고 38세, 39세 굉장히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명암을 강하게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카라바조주의까지 등장할 수 있었다. 카라바조가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의 그 이동 경로가, 이건 이제 아마 그 이탈리아 미술관인 것 같고, 이번에 전시 가셔도 그 마지막 관에서도 이런 지도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쪽 위에 있는 밀라노의 근처에 있는 카라바조에서 태어났고 5살 때 아버지, 조부모, 형제가 흑사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돈이 없어졌으니까 13살 때 이제 밀라노로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려야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그때 당시 화가가 또 잘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력을 쌓아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서 이제 쭉 어떤 부흥기를 맞이하다가 또 성질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후대 마지막에 1610년에 죽게 되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로 가보면 일단 초기 작품, 한 20대 때 그랬던 작품이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다 작품 이름이랑 연도를 써놨는데 별표를 안 해놓은 게 이번 전시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별표를 해놓은 거는 못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 전시가 있는 겁니다. 카라바조가 초기에 이제 그 미술 화가들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모두가 그랬듯이 정물화로 시작하는데, 정물화는 보신 것처럼 과일이나 뭐 새와 같은 것들을 막 그리잖아요. 근데 정물화만 그리니까 스스로의 재능을 표출하지 못해서 정물과 더불어 사람을 그리기 시작하고, 또 이제 회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나 남성, 그리고 이제 어떤 피부의 표현 이런 것들로 나를 이제 PR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를. 그래서 이렇게 전시실에 가면 보실 수 있고, 그럼 조금 더 이제 힘을 줘서 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해에 그렸던, 이건 이제 거기서 이번에 볼 수 없지만 병든 바쿠스, 아까 나왔던 디오니소스가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자기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병에 걸린 적이 있었대요. 20대 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병원에 가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캐비넷에 비춰진 자기를 또 보면서 자기가 아프니까 아픈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황달이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데 또 요새 입장은 저게 병든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거에 반사되는 바쿠스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병든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카라바조의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유 메타포들 중에서 하나가 이런 썩은 이파리와 같은 것들. 저 끝에 보시면 이파리가 막 그렇게 싱싱하진 않죠. 그리고 손톱에 낀 때 같은 것들도 인물이 있어서. 바니타스라고 하는 그 인생의 허망함을 표현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계속 얘가 바쿠스를 그렸나? 만약에 병든 게 맞다고 하면 왜 바쿠스인가? 바쿠스의 원래 이름이 뭐죠? 디오니소스가 무슨 뜻이죠? 디오가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디오니소스의 핵심 뜻은 뭐냐면 두 번 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회복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면 두 번 산자라는 뜻이 디오니소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사람이에요. 디오니소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약간의 근육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과일도 역시 정물화도 나는 또 잘 그리는 사람이다까지를 초기에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요. 같은 시기에 이제 같은 어떤 어떻게 보면 소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바쿠스는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투영한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년도 마찬가지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간은 에로틱한 표정과 얼굴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동성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과일 바구니도 완전 싱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여기 끝에 보면 여기 약간 좀 낙엽 같은 이파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색채 같은 것들도 순간의 젊음을 표현하지만 이것도 역시 끝이 있다라는 그런 쾌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전시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될 수 있는 포스터에도 붙어있는 Bitten by Lizard,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 이것도 소년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좀 더 어깨를 강조하고 있고 보시면은 또 역시나 자기 자신이 거울을 통해서 찡그린 인상을 이제 반복적으로 그렸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얀 장미와 또 대조되는 게 이제 잠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붉은 체리 그 색깔의 대조 또 꽃과 드러난 어깨 등이 사랑과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또한 또 역시나 그 나중에 추출한 거지만 지금 손가락에 도마뱀이 물고 있는데 도마뱀이 약간 또 그 동성애적인 해설을 한다면 어떤 남근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물병에 비춰지는 창문의 빛의 반사 이 부분 이것도 이번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에도 정말 좀 안 보이지만 가시, 장미의 가시, 도마뱀의 이빨 이런 것들이 다 바니타스적인 요소다. 인생의 허망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마뱀에 물린 소녀는 3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 3가지 버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오른쪽 눈에 있는 눈망울의 눈물. 그래서 눈물이 아예 없는 버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 버전, 이번에 전시되고 있는 것은 맺혀 있는 버전. 그래서 저기 하얀 부분이 이렇게 맺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크게 아니 뭐야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바니타스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그건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냐면 또 아까 그 이동진의 해석 같은 걸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저 뱀이 사탄의 그 뱀이다. 그래서 얘가 그 유혹에 해가지고 유혹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뭐 그런 것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공통적인 요소들이 많은 사진 그 회화들입니다. 지금 소년에 가까운 남자, 과일, 또 이제 그 소년 이제 바쿠스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근육이 적어지고 약간 통통해졌고 식물이 이제 위로 올라가기까지 했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전시 볼 수 없는데 보시면은
머리 위에다가 이제 과일을 놓으면서 역시 좀 썩은 이파리가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썩은 수 있어? 올린 게. 저 사람 자기가 보는 거밖에 못 부리니까. 아, 아닌가?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과 이 식물의 줄기가 나뭇가지가 막 뭐가 머리카락이고 뭐가 나무 줄기인지 모를 정도로 세밀하게 묶여 있는 모습. 그다음에 아까보다는 좀 살이 찐 바쿠스. 그리고 어깨. 그리고 이제 이 잔을 잘 보시면 진짜 얕은 잔이에요. 정말 넣기가 힘든. 저거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보시면은 저렇게 물결이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생기고 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여러 해석 중에서 하나가 지금 막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손을 달달달 떠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물결로 표현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3D를 전하고 싶은 그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다. 그리고 또 역시 또 여기 이제 손톱에 낀 때가 있는 것이 이 또한 또 그런 허망함을 표현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어떻게 거죠. 보면 저 당시에는 손톱에 떼낀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저걸 빼는 게 이상할 수 있다는 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니까 손톱에 떼낀 게 와 더럽게 뭐 표현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때가 안 낀 게 이상하지 저때. 누가 손을 닦고 세수하는 건 도구라는 비누가 나오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입니다. 우리가 세수하고 머리 하루에 한 번 깎고 뭐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디테일한 묘사가 이 카라바조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도 이제 이번 전시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큰 화면들을 이제 설치해놨는데 거기에서 띄워주긴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아까 보셨던 성 마테오의 소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콘타렐라 예배당 채플에 재단화로 올라갔는데 이 창문의 효과로 같은 방향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개를 같이 보면 성 마테오의 소명, 천사, 그 다음에 순교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 실제 그림도 빛이 다 이렇게 이쪽 그림은 이쪽에서 오고 이쪽 그림도 이쪽에서 오는 그런 효과를 저도 이걸 보면서도 제가 또 아쉬웠던 거는 이걸 이제 공부를 하고 가니까 좀 실망스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그런지 그런 이제 좀 제한된 공간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카라바조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카라바조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마테오를 그렸을까 또 알아야 돼. 왜 마테오 그렸을까요? 주문한 사람이 죽은 사람의 이름이 마테오. 그러니까 자기 얘기. 그 죽은 추기경이 마테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전시의 또 주요 작품인 와, 이거 의심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역시나 의심하는 도마도 굉장히 여러 번 그렸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교회 버전의 의심하는 도마고 토마스고 요거는 세속 버전의 의심하는 토마스래요. 이 두 그림의 차이는 뭘까요? 요거랑 요거랑. 노란 거? 노란 건 아마 근데 이제 화이트 밸런스. 그 세 개 차이일 거고 이제 그림 내용의 차이. 내용이? 요. 네, 틀린 그림 찾기. 미세하게 다르긴 한데 손가락 깊이. 거의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요 허벅지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그래서 이제 이 허벅지가 드러나는 것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요건 탈락이 되고 이제 교회 버전은 허벅지를 가려야 이번에 오는 건 어떤 거죠? 이 가린 버전. 그래서 이제 이 가린 버전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일단 광원은 이쪽 오른쪽 위에서 있겠고요. 이쪽으로 빛이 쏠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빛이 떨어지면서 신체를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예수도 그냥 인간이다. 이런 신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성함을 더 강조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씨는 이 등 쪽으로 빛이 오니까 그 그림자가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네 명의 머리를 가운데 사각형으로 넣으면서 좀 더 이 예수의 상처 쪽으로 쏠리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고 예수의 손과 도마의 손을 기준으로 가로로 선을 그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의 사이에 도마의 목까지로 해서 이런 빛과 구도를 가지고 조금 더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더 쏟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등을 이제 곡선으로 해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요 작품이 예수의 체포. 또한 근데 이 또한 여러 사람이 또 따라 그렸기도 했고, 카라바조 주의자라고 해서 카라바조 그림이 나오면 그대로 그리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보시면 카라바조라고 써 있는데 또 괄호 열고 카라바조 주의자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 카라바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영화 한 장면. 그래서 일단은 역시 이제 기본적인 빛은 저쪽에서 나오는데, 중간에 보시면 그 촛불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사람은 요한, 지금 막 도망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는 이제 잡혔으니까 포기한 얼굴,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에게 입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제 이 군인들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첫 번째 군인은 어떻게 보면 정가운데 이 사람의 갑옷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빛을 비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거울을 보게끔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반성과 양심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군인 한 명 더 있고, 잘 안 보이지만 저쪽에 모자가 있는 군인 3명이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일단 랜턴을 들고 있는 사람, 역시 또 카라바조 자신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말쿠스라고 해서 이 예수가 잡힐 때 노예 병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는 이 군인들이 막 쏟아지면서 귀가 잘렸었대요, 순간. 근데 그때 예수가 귀를 주워서 이렇게 해주니까 딱 붙었대요. 그래서 붙어서 넋이 나간 그 순간이다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고, 마지막은 베드로가 처음에 저 사람 예수가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배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의 빛을 가져왔다는 그런 3가지 설 정도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의상이 보면 저 군인의 갑옷이 보면 지금 저기 로마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현재 그 바로 그 현재 시점에 중세 후기에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한 장면 같으니까 이렇게 방향성이 한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조금 더 그 순간 포착을 보여주는, 반을 자르고 위로 올리는, 머리가 다 위에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그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와 요한이 거의 이제 머리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손도 사실 쟤는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 예수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반대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야누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06년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쯤인데 카라바조 인생에서 이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성 프란체스코의 그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역시 그 해골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그 인생의 그 덧없음. 그다음에 역시 이것도 또한 자신을 뜻한다고 하고, 이것도 이제 복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의 카푸친 수도사, 그 커피 카푸치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 갈색에 가난해서 막 계속 기우고서 입은 그 얼룩덜룩한 모습.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저 뒤쪽에 형태가 이 장소를 좀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장소는 어디 같으세요? 저 뒤에 보시면 약간 그런 동굴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굴 속에서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나타내기 위한 그 코 끝에 빨간색. 그리고 사실 이 그림에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 귀는 또 약간 파란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추위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저번 했잖아요. 세바스티안 뭐예요? 핵심 화살 맞는 거.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러니까 이거 뭐 때문에 만들었다? 흑사병 때문에 만들었다. 흑사병에서 남 살아나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그래서 그 화살을 딱 맞고 나서의 그 순간을 또 포착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화살은 흑사병, 전염병을 뜻하고 의도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쏜 사람을 그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보는 사람이 쏜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된다. 그래서 마치 내가 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이번 그림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성 야누아리우스의 참수.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목이 잘리고 있는 상황인데 잘 보시면 여기 컵 두 개에 피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리우스는 피가 이제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굳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액화가 된다는 것으로 유명한 성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리아니누스의 어떤 축일에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 사람의 피라고 하는 걸 갖고 와서 이 사람의 피가 원래 굳었는데 이제 액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피의 기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황홀경, 이것도 이번 전시에서 보실 수 있고, 이 황홀경 회화는 예전부터 계속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면서 좀 더 그 황홀경을 표출하는 거였다면 이 카라바조의 것은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어떤 내적으로 그 정말 감정적인 표현을 뭐 얼굴이라든지 다른 눈물 같은 걸로 한다라고 해서 좀 차이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표정, 주름, 눈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성 마테오하고 그 다음에 그랬던 도마의 의심에서 이 다음에 얘 도망자 시절을 지었다. 네. 그러니까 도망자 시절 다시 되니까 막 나가네. 무지하게 막 나가잖아요. 막달라마니아 이 어떻게 보면 성인을 막 저렇게 계속 막 나가네 지금 다시. 그런 걸 하고 싶어 약간 누명 맛보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역시 그 회고를 또 집어 넣으면서 아까처럼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홀경의 막달라 마리아 이 사진과 같이 이제 꼭 등장하는 게 우리 베르니니의 성 테레사의 황홀경이라는 조각품이기 때문에 또 이건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전시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너무 이런 조각을 또 보니까 이거 여기 왔어 이게? 아니 별표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이제 생각을 먼저 이 이미지로 하고 이제 가서 그런지 하여튼 이제 이것도 아까 그 그림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표정 같은 부분에서 아까의 그 막달라가 있었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쯤에 이제 막 그리는 이제 아까 주문 받아서 그렸던 그림이랑 또 완전 다른 자신의 주변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이빨을 뽑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고 여기서 또 보통 강조되는 게 이 주름에 대한 표현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다비드 이것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 버전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보실 수 있고. 이거 그 그림 여러 개인 거죠? 네,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다비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카라바조 혹은 과거의 그 조수.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은 자기 현재 자신. 그래서 약간 자기 혐오를 표현하고 또 이제 칼의 위치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칼에 써 있는 이 라틴어가 겸손은 교만을 죽인다 이렇게 써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라바조 전시에 있었던 카라바조의 작품들 그런 요건 제가 다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저도 이제 카라치 그림이 조금 더 카라치의 작품이 조금 더 좋다라고 느꼈었는데 카라치는 보통 얘기하면 세 명을 얘기하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안니발레 카라치고 형도 사촌도 다 이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아카데미를 세워서 미술학교에서 어떤 시스템화했다는 걸로 또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먼저 사촌의 그림이 있습니다. 루도비코 카라치가 그린 성 바오로의 회심이 이번 전시에서 전시가 되고 있고, 이제 성 바오로는 로마 군인이었었는데 그 예술을 수행하고 나서 다마스커스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저기 보시면 예수가 어떤 빛과 소리를 내면서 얘를 놀래켜서 말이 한번 드러내고 이제 떨어지고 하는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사도 바울. 네, 저기 예수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떨어진 이 사도 바울, 폴 바오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1587년 작품이고 요거를 또 이제 우리 카라바조가 그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떤 이미지로 그린 거죠. 똑같은 주제인데 근데 이제 일단 요것도 또한 한번 이제 주문을 했다가 거절당한 버전이 있고 거절당하지 않은 버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거절당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 너무 사실적으로 가지고 아까 보셨던 거랑 완전 다르죠. 막 배가 나오고 거의 헐벗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예수인데 예수가 너무 또 그냥 일반인 그리고 예수를 잡고 있는 게 천사고 그리고 이제 역시 말이 중간에 있는데 저 말이 거품을 물고 있는 저런 표현도 엄청 디테일하게 한 거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방패로 막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마부로 추정되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거의 벗은 성 바오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탈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오케이를 받은 게 좀 바뀐 건데 근데 이거는 또 어떤 그 설명에서는 그 길이 아니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냥 마국간에서 왜냐면 안장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마부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가 눈이 부셔서 아까도 이제 눈이 부셔서 눈을 먼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눈을 감고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중간에 말이 있지만 아까랑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역시 또 침 흘리고 있고 거품, 말의 거품. 그 다음에 성 바오로. 이렇게 이제 이 아까 보셨던 카라치인데 사촌 카라치였고 루도비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안나빌레 카라치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작고 동판화 작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 요한, 아기 성 요한과 함께 있는 성가족. 그래서 성부 마리아, 아기 예수, 요한과 요셉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또 어떤 도슨트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가지고 좀 봤는데 확실히 그 카라바조와 카라치 둘을 가지고 비교하는 도슨트 설명도 많이 하고 저 뒤쪽에 있는 저런 배경 그림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자체를 평가해 봤을 때도 이 카라치의 그림이 좀 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는 더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주인공은 카라바조지만 그 이번 전시에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통통하고 좀 더 뭐랄까 사실적이진 않지만 보기 좋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더 그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똑같이 옷에 주름을 그린다고 해도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한마디로 가만히 있는 부드러운 아까 같은 경우는 너무 격동적인 옷의 주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로마 바로크의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 카라바조와 카라치를 두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렬한 명암, 부드러운 색채, 사실적, 이상적, 격동적, 절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카라치, 안나빌레 카라치는 사실 이런 이젤화보다는 그 프레스코화, 벽화를 직접 봐야 이게 사실 진짜 바로크를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여길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그 파르네세 팔라초 파르네세죠. 네, 거기 파르네세 줄리아 파르네세. 이 줄리아 파르네세의 남동생이 바오로 3세죠. 네, 교황. 이 모든 프레임과 이런 석상들, 이 석상의 그림이라는 게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짜 석상인데 또 이제 각도를 돌리면 여기 이제 그림은 그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 장소에 가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림이고 어디까지가 건축물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꼭 언젠가 가보고 싶고. 로마의 팔라초 파르네세. 추기경의 그 궁. 네, 파르네세 궁. 파르네세라는 그 유적 가문의. 그리고 이제 또 재밌었던 부분이 이것도 이번 전시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조반니 발리오네라는 작가의 전시인데 이 작가는 더 유명한 게 전기 작가라고 해서 다른 화가들의 어떤 삶을 그냥 글로 쓰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기록을 남겨주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조반니는 제가 봤을 때는 카라바조를 되게 애증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실제로도 막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도 욕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조반니 발리오네가 카라바조의 어떤 삶을 굉장히 많이 썼고 실제로도 그 그림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그림을 좋아하는데 또 인간적으로는 또 좋아할 수 없으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조반니 발리오네도 되게 여러 어떤 말이 많은 그런 화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는 화가다, 그냥 카라바조를 따라하기만 한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분의 작품이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삼손과 데릴라가 있는데 요거는 그 조반니의 작품이고 이거는 이제 루벤스의 같은 또 주제의 작품이에요. 이건 없지만 이번 전시에. 그래서 역시 이걸 또 보면서 그 다른 같은 바로크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표현력. 초반에 무지하겠다네. 그래서 그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실력이 좀 딸리니까 그런 사실적이고 주목받는 화가에 대한 그런 미움이 또 동시에 있어서 계속 그걸 글로 쓰면서 푸는 그런 화가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비교해서 보니까 헤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또 좀 들었습니다. 우와 하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번 전시 작품에 대한 분석이었고 마무리를 좀 짓는다면 이제 예수의 내림이죠. 라파엘로가 그린 예수의 내림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이런 그림들을 그 사람들이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어떤 느낌 느꼈을까라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아마도 KBS 사극 같은 걸 보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좀 정적이고 단정하고 좀 더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주고 배우는 게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같은 주제 예수의 내림인데 바로크 시대의 루벤스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아까와 같은 주제지만 어떤 표현력이나 뭐 빛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모습이 아마도 어떤 종편 드라마에서 진짜 좀 그 강하고 세게 보여주는 한창 TVN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차이를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크는 극단적인 드라마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